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장시간 일하는 여성은 아이를 낳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3월 들어 영유아와 학생 연령층에서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 6천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고 증가폭도 조사 이래 가장 컸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담배를 피운 채 걷는 사람들 때문에 얼굴 찌푸리신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연일 대기가 불안정한데요. 미세먼지는 담배 연기처럼 당장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중금속 성분이 대부분이라 아주 심각한 건강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키가 작고 호흡량이 상대적으로 성인보다 더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노출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외투를 털어주고 몸을 깨끗이 씻어 위생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철수식부터 만나보시죠. 장시간 일하는 여성은 아이를 낳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4년 기혼이면서 출산 경험이 없었던 20세에서 45세 취업 여성 380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시간이 40에서 60시간인 여성과 60시간 이상인 여성의 첫째아 출산 확률은 법정 근로시간에 가까운 35에서 40시간을 일하는 여성보다 각각 3.7%, 16.2% 낮았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3월 들어 영유아와 학생 연령층에서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독감 표본 감시 결과 7세에서 18세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이달 5일에서 11일까지 7.1명으로 일주일 전 5.9명보다 증가했습니다. 0세에서 6세 의심 환자도 10주차 9.5명으로 일주일 전 8명보다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예방을 위해 가정, 보육시설, 학교에서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0.9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이 3월 16일 발표한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보면 서울 32평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6억 1,038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인 468만 원을 기준으로 10.9년을 모아야 월급만으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17.9년, 30대는 11.3년, 40대는 10.1년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9배 가까이 벌어져 양극화도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 6천 원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로 증가폭도 조사 이래 가장 컸습니다. 전년보다 학생 수는 3.4% 줄어들었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1.3% 늘었습니다. 사교육비 총액은 18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300억 원이 늘어 7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급별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4.5%, 10.9% 늘었고 중학교는 0.1% 감소로 전년 수준을 보였습니다. 중학교의 사교육비 감소는 학생 수가 줄어든 데다 지난해부터 전면 실시된 자유학기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과목별 사교육비 비중은 여전히 영어와 수학이 가장 높았으며 증가폭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예체능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예체능 사교육비는 3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7% 급증해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부모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월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100만 원 미만인 가구보다 사교육비를 약 40만 원, 9배 정도 더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나
6.4배였던 전년보다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학원비 상승 등을 꼽았고 지난해 학원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제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수치화한 지수가 처음 집계돼 나왔습니다. 선진국들을 본떠 정부가 2009년 작업을 시작한 지 8년 만인데 결론은 소득 증가가 삶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에서 2015년 사이 1인당 국내 총생산은 29%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삶의 질 지수는 채 12%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GDP가 증가한 것보다 훨씬 적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삶의 질 개선에 발목을 잡은 요인은 수치화가 힘든 비경제 요인과 주관적 판단이었습니다. 가족 공동체 부문 지수는 한 번도 기준점인 2006년에 100을 넘지 못했습니다. 독거노인은 급격히 늘고 자살률이 치솟은 탓이 컸습니다. 여전히 주 40시간을 넘는 노동과 악화일로인 고용 사정도 삶의 질을 갉아먹었습니다. 회사 다니다 보면 사실 야근도 많이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불필요한 회식 같은 것들에 참석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좀 가족들과의 시간도 예전만큼 많이 갖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과잉 노동 탓에 재작년 하루 여가 생활 시간은 44분. 10년 전보다 오히려 2분가량 줄었습니다. 지수 구성 80개 항목 중 24개는 주관적 지표라 객관성 여부는 아직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만큼 비경제적 사회 발전이 삶의 질에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경제 발전과 소득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사회에 대한 불만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대다수는 지금의 사회가 10년 전보다도 못하고 10년 후에도 나아질 게 없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의 지금 분위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서로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게 있다면 누군가를 공격해야 되는 되게 좀 약간 예민한. 시민들은 10년 전보다 우리 사회 분위기가 나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보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성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금의 사회 분위기를 평가한 결과 신뢰 수준은 10점 만점에 4점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건 희망 수준으로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10년 전보다도 희망이 없고 불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나마 높게 평가한 건 역동성인데 이마저도 과거보다는 침체된 분위기라고 봤습니다. 또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남을 배려하지 않아 갈등이 많은 사회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이나 세대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은 현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보다도 나빠진 분위기는 앞으로 10년이 더 지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미래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꽃샘 추위는 물러갔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가 이어지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혼란스러워집니다. 특히 감기 바이러스 감염이 이뤄지는 상기도, 즉 기도 윗부분은 호흡기라는 특성상 기온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 점도 환절기에 감기가 잘 걸리는 이유입니다. 건조하고 찬 공기도 감기 발생을 부추깁니다. 예방을 위해선 물을 자주 마셔 입과 코의 점막을 항상 촉촉하게 해주고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에 자주 노출이 되게 되면 점막이 많이 마르고 그럼 점막으로 침투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더 약하게 돼서 감기에 더 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좀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실내 습도를 좀 높여서 점막을 좀 촉촉하게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와 같은 위생 관리도 중요합니다. 감기는 감염자의 침방울을 흡입해 걸리기도 하지만 감염된 사람이 사용한 물건을 만진 뒤 오염된 손으로 눈과 코를 비비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기는 또 보통 1, 2주 안에 낫는데 호전되지 않으면 기관지염, 폐렴 등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연일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중금속이 포함돼 건강에 더 해로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올봄에 각종 오염물질이 평상시보다 자주 날아올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먼지 이불이 전국을 덮었습니다. 대부분 머리카락 굵기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입니다. 입자가 너무 미세해 일반 마스크로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에는 많은 양의 중금속도 달라붙어 있습니다. 백령도에서는 중금속 물질인 납의 농도가 평소보다 9배 치솟았습니다. 내륙에서도 평균 6배에 달했습니다. 주성분이 모래인 황사가 자연 발생한 천재라면 요 며칠 기승을 부린 초미세먼지는 중국 공장지대에서 나온 중금속이 달라붙은 인재입니다. 한반도의 수은주는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포근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인데 중금속을 포함한 먼지도 실려옵니다. 이달 들어 기온이 올라 따뜻할 때마다 먼지 농도가 상승해 말썽을 부리곤 했습니다. 문제는 올봄에 따뜻한 바람이 자주 불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중국으로부터 한기보다는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이다라고.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자주 덮칠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먼지 예보 정확도를 꾸준히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초미세먼지 측정망도 더 늘려서 중국발 스모그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속속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엄마 수다가 아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까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3월도 어느새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들 좀 편안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마도 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보다는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도요, 1년 중 3월이 상담 비율이 가장 높은 달인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3월은 우리 아이들 새학기가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든 아니면 학교에 다니든 간에 아이는 아이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이 들고 또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엄마대로 아이들 새학기 준비하랴, 적응시키랴 정신이 아마 하나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다면 괜찮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조금 힘들어한다면 엄마 또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를 옆에서 세심하게 챙겨주지 못하는 우리 워킹맘들은 아마 이맘때 제일 고민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어때요? 사표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맘때 혹시 내 아이가 나 어린이집 싫어, 학교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거나 아니면 좀 사소한 일에도 자꾸 짜증이나 화를 내고 또 아침까지 잘 놀다가 가방 메고 나가려고 하면 엄마 나 머리 아파, 나 배 아파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아이는 어쩌면 신학기 증후군을 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꾀병 좀 그만 부려 빨리 가! 라고 이렇게 좀 치부하지 마시고 조금 눈여겨보셔서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학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우리 아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신학기 증후군의 주요 원인은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낯선 환경을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 이런 새로운 환경이 만약 설레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너무도 두렵고 무섭고 힘든 아이도 있습니다. 그럼 내 아이가 만약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낯설어 한다면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 마당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좀 놀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리시고요. 수시로 주변을 좀 산책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학교나 어린이집 다녀와서 거론하는 친구가 아마 한두 명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오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엄마에게 좀 별도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함께 이런 노는 시간을 많이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무서운 곳이 아니라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는 곳임을 좀 수시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너 이러면 선생님한테 혼나? 너 선생님한테 이른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이가 좀 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엄마가 회사에 다닌다면 엄마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엄마도 회사에 처음 갈 때 굉장히 무서웠어. 근데 계속 가니까 너무 좋고 일도 재밌어. 지금 너무 행복해. 우리 시안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처음엔 다 그래. 근데 좀 더 익숙해지면 선생님도 친구도 다 좋아질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엄마 이야기. 엄마도 너처럼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관련 그림책을 좀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때 엄마의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한테 말은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굴에는 불안감이나 초조함이 이제 가득하다면 아이들이 금방 눈치채거든요. 그러면서 더욱더 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표정을 밝게 그리고 정말 엄마는 너를 믿는다, 안심해도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표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막 힘들어서 막 괴로운 이 아이에게, 야, 다른 애들은 잘만 다니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아이를 막 비난하거나, 너 자꾸 이러면 엄마가 데리러 안 간다. 식으로 이렇게 협박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좀 있으신데요.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적응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아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한 이 시기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마가 좀 따뜻하게 안아주고 스킨십도 많이 해주시고 아이의 이야기에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아이의 건강을 신경 쓰는 겁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요. 이 새학기가 되면 굉장히 아픈 아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탓도 있지만요. 아무래도 여러 아이와 이렇게 접촉하면서 전염성 질병에 노출되기 때문에 좀 그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 어때요?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 호흡기 질환에 이렇게 많이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몸이 아프면요, 짜증도 많이 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므로 미리 이 전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면역력은 어떻게 해야 높아질까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높아지기 때문에 좀 이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자신을 좀 챙기시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아파도 마음 놓고 아파하거나 실수가 없기 때문에 좀 스스로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경 쓸 일 많을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에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영양제, 비타민 좀 잊지 말고 챙겨 드시고요. 피곤할수록 좀 잠도 잘 수 있을 때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참 쉽지는 않지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 오래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꼭 그렇게 나에게 맞는 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혼자 너무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남편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 힘들어 도와줘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도움도 요청하시고요. 특히 좀 많이 힘들 때이잖아요. 3월달이 심리적으로 좀 힘들 때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래도 잘하고 있어. 너나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참 수고했다. 이렇게 스스로 좀 토닥토닥 위로도 하고 좀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재충전의 시간을 좀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는요, 부모의 믿음대로 자란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굉장히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누구보다 강하고 씩씩합니다. 그래서 잘 해낼 거란 믿음으로 좀 응원하고 지켜봐 주신다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로 잘 자라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신생아수 감소 추이와 그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신생아수가 당초 통계청 전망보다 크게 낮은 40여만 명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2060년에는 신생아수가 지금의 절반인 2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심각한 저출산 문제, 장미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저출산 공약은 어떻게 마련될지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